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균을 알아볼까요? 수학책 124, 125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크게 보면 여러분이 평균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지막에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할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상황을 보면서 한번 차분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슬기와 연수가 클립 10상자에 들어있는 클립의 수를 세어 보았대요. 클립 한 상자당 들어있는 클립의 수를 정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각각의 클립에 어떻게 몇 개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30개, 31개, 29개짜리들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29개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 30개짜리가 있고 31개짜리들이 있네요.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클립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한 상자당 만약에 우리가 31개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맞아요? 왜? 클립이 29개랑 30개가 들어있는 애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클립이 31개씩 들어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29개, 30개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상자당 29개의 클립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나요? 안 되죠. 왜? 30개랑 31개가 들어있는 상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말이야. 자, 대표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한 상자에 클립이 몇 개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그쵸? 29개도 안 되고 31개도 안 되고 한 30개는 가능할까? 라는 거지. 맞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값은 30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맞아요? 그러면 바로 한 상자당 들어있는 클립의 수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이 각 상자에 들어있는 클립의 수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고르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 상자에 얼마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고르게 나누어 준 다음에 결국 이렇게 고르게 한 값이 결국 한 상자 클립 수를 대표하는 값이 되겠죠. 자, 대표하는 값.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시간에서는 자, 이 수많은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이 무엇이냐? 요거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각 상자의 클립 수를 고르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보니까 29개인 거가 있고 30개인 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하나 주면 되겠네요. 31개에서 하나, 29한테 하나 주면 얘네들도 몇 개가 돼? 30개씩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네도 31에서 29개로 주면 얘도 30, 30. 맞아요? 그 다음 여기 31개 있는 걸 29에다 1개를 주면 얘도 30, 얘도 30개로 만들 수 있지. 오, 이렇게 고르게 만들었더니 전부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전부 다 몇 개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30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상자, 한 상자 클립 수들은 몇 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0개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봤죠.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돼 있죠. 방금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고르게 만들면 결국 한 상자당
들어있는 그치? 클립수를 결국 대표할 수 있는 수가 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핵심은 각 상자의 클립수를 고르게 만든다. 그래서 이 한 상자 클립수를 대표하는 값을 찾아볼 수 있다. 그 값이 바로 뭐다? 고르게 만들었더니 전부 다 30개씩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 자, 이게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우려고 하는 개념이 되겠어요. 바로 평균이 되는 겁니다. 2번을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연순의 모둠과 슬긴의 모둠에서 투어에서 넣은 화살수를 나타낸 것이다. 한 사람당 화살을 10개씩 던졌을 때 두 모둠의 기록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말 그대로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연순의 모둠과 슬긴의 모둠은 각각 몇 명인가요? 라고 돼 있죠. 자, 사람 수가 중요하겠죠. 자, 근데 이거 지금 공정하지가 않네요. 왜? 사람 숫자가 지금 다르잖아요. 맞죠? 사람이 똑같았으면 그냥 넣은 숫자로 개수를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모둠원의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꼭 확인해 줘야 돼요. 연순의 모둠 당연히 몇 명이에요? 지금 4명이죠. 슬긴의 모둠은 반면 몇 명이야? 5명이야. 그러니까 그냥 비교하면 당연히 어느 팀이 유리해버려요? 슬긴의 모둠이 유리하죠. 왜? 5명이니까. 한 명의 친구가 10번을 더 던진 게 돼버리잖아. 그지? 여기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연순의 모둠은 화살을 모두 몇 개 넣었냐요? 라는 거죠. 이 두 모둠이 누가 더 잘 던졌냐는 거를 지금 비교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지. 근데 모둠은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 넣은 화살수로 하면 이건 공정한 게 아니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공정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연순의 모둠이 넣은 화살수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했으니까 5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5네. 그러면 얘가 10이고 얘 둘이 10이니까 결국 20개를 넣은 거네. 맞아요. 그 다음 슬긴의 모둠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6 더하기 3 더하기 5. 이 친구는 하나도 못 넣었네. 0 더하기 7 더하기 4. 오늘 마찬가지로 3 더하기 7, 6 더하기 4니까 이 친구들 슬긴의 모둠도 몇 개를 넣었어? 20개를 넣었다 이 말이죠. 어느 모둠이 더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것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당연히 누구 모둠이 더 잘한 것일까? 여러분이 생각해요. 누구 모둠이 더 잘했어요? 연순의 모둠이 더 잘했죠. 맞아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첫 번째 생각해보면 연순의 모둠이 왜 잘했지? 사람 수가 더 한 명 적었죠. 근데 뭐예요? 넣은 개수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한 명이 덜 던졌지만 개수가 똑같은 연순의 모둠이 더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느 모둠이 더 잘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 뭘 구해주면 좋을까요? 어느 모둠이 더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해서 결국 우리가 이걸 구해주면 더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두 개의 모둠 다 모두 뭐라고 생각해주면 돼? 한 사람당 넣은 개수를 생각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치? 요걸 계산해주면 훨씬 몇 명이 늘어나든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순의 모둠과 슬긴의 모둠의 투호 기록을 대표하는 값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 투호에서 넣은 이 화살 수를 한 명당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아? 나누기 모둠 인원 수만큼 나누어 주면
이게 한 명당 얼마를 넣었는지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바로 뭐의 개념이다. 자, 밑에까지 하고 구해볼게요. 자, 연순의 모듬의 투 기록 5, 6, 4, 5를 모두 더해서 몇 명이었죠? 4명이었어요. 이걸로 나눈 수 나누게 되면 결국 5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 5라는 값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바로 연순의 모듬의 투 기록을 대표하는 값으로 정할 수 있다. 바로 이 값을 뭐라고 한다? 평균이라고 한다. 평균. 그러니까 연순의 모듬은 한 명당 얼마를 넣었는지 평균을 구해서 다른 모듬하고 비교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투어에 넣은 화살수를 다 더했죠. 아까 20. 맞아요. 자, 이거를 뭘로 나눠주면 된다? 몇 명이었어? 아까 연순의 모듬? 4명. 그러니까 나누기 4를 하면 결국 5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 이 5개는 무슨 말이야? 연순의 모듬은 한 명당 몇 개를 넣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5개를 넣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슬기네 모듬은 20개를 넣었는데 슬기네 모듬은 근데 몇 명이었죠? 5명이었죠. 그러니까 20 나누기 5를 하면 얼마예요? 4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슬기네 모듬은 한 명당 몇 개를 넣었다고 말할 수 있다? 4개를 넣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바로 이 값이 평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니까 당연히 연순의 모듬이 더 많이 넣었다. 5개 넣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오늘 그래서 이제 평균의 의미를 알아보았어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록들을 다 더하고 여기서 나온 자료의 수, 여기서 사람의 수가 됐죠. 요걸로 나누는 대표값을 바로 평균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평균의 의미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서 자료값을 모두 더하고 그래서 자료의 수로 나눈 값. 요게 바로 평균이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뭐 하는 거다? 대표하는 값이 된다. 알겠죠?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해주면 더 이해가 쉽겠죠? 그쵸? 평균이라는 거는 그러면 왜 필요하느냐? 결국 뭐 자료의 대표값으로서 서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평균을 알면 서로 값을 비교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100점, 90점, 95점, 80점 더해가지고 그 4개의 시험으로 나누면 자기 평균 점수가 나오죠. 그러면 어떤 친구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뭐 국어를 잘하고 대신 뭐 사회 점수가 낮다. 그러면 다 본 시험이 다르니까 그렇지. 누가 결국 전체적으로 더 잘했느냐를 비교하려면 이렇게 평균을 사용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평균의 의미 이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수고하셨고요. 암호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암호는 바로 홍범도 장군님으로 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누구인지는 사회교과서나 네이버 검색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상입니다.